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보자도 한 번에 이해하는 친절한 설비 튜터입니다. 혹시 펌프가 청소기처럼 물을 빨아들인다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사실 펌프는 물을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힘을 이용하는 기계랍니다. 40년 경력 베테랑의 비밀 노트. 오늘은 그 진짜 주인공인 대기압을 파헤쳐 볼게요.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복잡한 펌프의 원리가 머릿속에 시원하게 그려지실 겁니다. 자, 그럼 펌프가 숨기고 있던 진짜 마법의 원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달성해야 할 핵심 미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압력으로 유체를 나르는 터보형 펌프의 종류를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두 번째, 펌프가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마의 한계, 10.33m 흡입 양정의 비밀을 풀 겁니다. 세 번째, 펌프를 망가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 캐비테이션 현상까지 정복할 텐데요.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이 세 가지만 이해하면 펌프의 기초는 끝납니다. 두꺼운 전공책은 덮어두시고 지금부터 화면의 직관적인 그림들에만 집중해주세요. 먼저 유체를 이동시키는 터보형 펌프는 물이 나가는 방향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가장 오른쪽 축류식은 축방향으로 직진해서 들어온 물이 그대로 똑바로 나가는 형태입니다. 가운데 사류식은 들어온 물이 사선, 즉 비스듬하게 경사진 방향으로 꺾여서 나가죠. 그리고 가장 왼쪽, 우리가 펌프하면 떠올리는 원심식은 축으로 들어와 90도 직각으로 꺾여 나갑니다. 공조설비나 일상생활에서 가장 널리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것이 바로 이 원심식입니다. 물이 90도로 휙 꺾여서 배출되는 원심식의 모양, 확실하게 눈에 담아두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이 원심식 펌프는 내부의 안내 날개, 가이드베인 유무로 다시 두 파로 나뉩니다. 왼쪽처럼 안내 날개가 없는 매끈한 달팽이 모양의 펌프를 볼류트 펌프라고 부르는데요. 이 볼류트 펌프는 압력이 그리 높지 않은 일반적인 냉난방 순환 펌프리 아주 많이 쓰입니다. 반면 오른쪽처럼 톱니바퀴 같은 안내 날개가 달린 것을 터빈 펌프라고 부릅니다. 터빈 펌프는 물의 흐름을 잘 잡아주어 높은 압력을 낼 수 있어 고층 급수나 소화전용으로 찰떡이죠. 안내 날개가 없으면 볼류트, 있으면 터빈.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니 꼭 외워주세요. 자, 이제 펌프가 어떻게 물을 올리는지 그 진짜 비밀을 토리첼리의 진공 실험으로 풀어볼까요? 펌프 안에서 날개가 팽팽 돌면서 물을 밀어내면 펌프 내부는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가 됩니다. 그럼 이 진공 공간을 채우기 위해 아래쪽 수면을 꾹꾹 누르고 있던 대기압이 힘을 발휘하죠. 주스를 빨대로 마실 때 우리가 공기를 빼면 대기압이 주스를 밀어 올리는 것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즉, 펌프는 그저 진공을 만들어줄 뿐 실제로 물을 위로 쑥 밀어 올리는 진짜 동력은 대기압입니다. 펌프는 빠른 기계가 아니라 대기압이 밀어주도록 돕는 기계라는 점, 이제 확실히 아셨죠? 그럼 이 대기압은 힘이 얼마나 세길래 무거운 물을 밀어 올릴 수 있는 걸까요? 옛날 과학자 토리첼리는 대기압이 아주 무거운 액체인 수은을 0.76m까지 밀어 올린다는 걸 알아냈죠. 수은은 물보다 13.6배나 무겁기 때문에 이걸 가벼운 물로 환산해보면 곱하기 13.6을 하면 됩니다. 계산해보면 대기압은 이론적으로 물을 무려 10.33m 높이까지 밀어 올릴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건물 3층 높이까지 펌프가 진공만 만들어주면 지구가 알아서 물을 밀어 올려준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10.33m라는 이 숫자는 이론적 흡입 양정이라고 부르니 수치 그대로 꼭 암기해두세요. 하지만 이론은 10.33m라도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그 높이까지 100%다 끌어올릴 수는 없답니다. 왜냐하면 파이프를 타고 물이 올라올 때 배관 벽에 부딪히며 깎이는 마찰 손실이 생기거든요. 게다가 펌프 내부를 우주공간처럼 완벽한 100% 진공 상태로 만드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저항을 다 빼고 나면 지상에 있는 펌프가 실제로 당길 수 있는 높이는 5에서 7m에 불과하죠. 이것을 실제 흡입 양정이라고 부르며 펌프를 설치할 때 물과의 거리가 이 범위를 넘으면 안 됩니다.
이론과 현실의 차이, 설계를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랍니다. 그래서 펌프를 처음 켤 때 무작정 스위치부터 누르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펌프 내부와 배관에 빈틈없이 물을 가득 채워주는 마중물, 프라이밍 작업입니다. 펌프 안에 물 대신 공기가 차 있으면 날개가 아무리 돌아도 완벽한 진공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진공이 안 생기면 대기압이 물을 밀어 올려주지 않으니 펌프가 물 없이 헛돌며 열만 받게 됩니다. 옛날 펌프질 할 때 바가지로 물을 먼저 부어주던 그 지혜가 현대 기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실무에서 펌프 태워먹지 않으려면 이 프라이밍 작업의 원리를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흡입 양정 한계가 7m라면 200m 땅속에 있는 지하수는 어떻게 지상으로 퍼올릴까요? 왼쪽 그림처럼 지상에 펌프를 두고 빨아올리려고 하면 아무리 용을 써도 7m에서 멈추고 맙니다.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펌프 자체를 200m 물속 깊은 곳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간 수중 펌프, 심정 펌프는 당기는 힘 대신 물을 위로 쏘아 올리는 토출 양정을 이용하죠. 빨아들이는 흡입은 7m가 한계지만 위로 밀어내는 토출은 모터의 힘만큼 얼마든지 높이 보낼 수 있거든요. 이 깊은 우물의 원리가 흡입과 토출의 차이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예시랍니다. 자, 이제 펌프의 수명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불치병,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에 대해 알아볼게요. 한자 그대로 비어있는 공, 구멍, 동이 생기는 현상인데 펌프 안에서 물이 갑자기 끓어 기포가 생기는 겁니다. 이 수많은 기포가 빠른 속도로 물과 함께 흘러가다가 쇠로 된 펌프 날개인 임펠러에 강하게 부딪힙니다. 단순한 공기방울이 아니라 터질 때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충격파를 만들어내며 쇳덩어리를 타격하죠. 이 충격이 누적되면 튼튼한 펌프 날개도 버티지 못하고 결국 벌집처럼 파손되고 맙니다. 펌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 치명적인 결함,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볼까요? 우리는 보통 물이 100도가 되어야만 펄펄 끓어서 수증기, 기포가 된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압력이 뚝 떨어지면 상온의 차가운 5도씨 물도 갑자기 끓어오르며 기포를 만들어냅니다. 펌프 흡입구 쪽이 막히거나 유속이 너무 빨라지면 그 부분의 압력이 포화 증기압 아래로 급강하합니다. 그러면 물이 그 낮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차가운 상태 그대로 보글보글 끓어 증발해버리는 것이죠. 캐비테이션은 온도가 뜨거워서가 아니라 펌프 내부의 압력이 너무 낮아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시면 캐비테이션을 막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압력을 높여주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 펌프에 이 무서운 캐비테이션이 발생했다는 걸 어떻게 눈치챌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후는 배관이 덜덜 떨리는 심각한 진동과 돌 굴러가는 듯한 이상 소음입니다. 또한 기포가 물이 가야 할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펌프가 뿜어내는 물의 양, 유량과 양정이 급감하죠. 가장 심각한 증상은 임펠러 날개 표면이 기포 터지는 충격에 뜯겨나가는 침식, 에로션 현상입니다. 이렇게 날개가 갉아먹히면 수리가 불가능해 결국 비싼 펌프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현장에서 펌프 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요란하다면 즉시 캐비테이션을 의심해봐야 한답니다. 조금 어려우셨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는 사이다나 콜라를 떠올려 볼까요? 사이다 뚜껑이 꽉 닫혀 있을 때는 압력이 높아서 탄산가스가 물속에 얌전하게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칙 하고 여는 순간 병 속의 압력이 훅 떨어지면서 가스가 거품으로 튀어나오죠. 펌프 안에서 생기는 공동현상도 이것과 원리가 100% 똑같습니다. 펌프 입구의 압력이 사이다 뚜껑 열리듯 훅 떨어지니까 물속에 있던 기체가 거품으로 분리되는 겁니다. 압력이 낮아지면 숨어있던 기체가 튀어나온다. 사이다 비유로 기억하시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배운 펌프의 핵심 원리 3가지, 마무리하기 전에 머릿속에 확실히 저장해 보겠습니다. 첫째, 펌프는 그저 진공을 만들어줄 뿐 물을 진짜로 밀어올리는 힘은 대기압입니다. 둘째, 이 대기압이 올릴 수 있는 물의 한계, 즉 이론적 흡입 양정은 10.33m이고 실제는 5에서 7m입니다. 셋째,
압력이 액체의 포화 증기압 이하로 뚝 떨어져 파괴적인 기포가 생기는 현상을 공동현상이라 부릅니다. 이 세 줄 요약만 완벽하게 숙지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펌프 기초이론의 절반 이상을 마스터하신 겁니다. 시험 문제는 물론 실무 면접에서도 단골로 나오는 지식들이니 꼭 캡처해서 외워주세요. 자, 오늘 복잡한 펌프의 작동 원리와 치명적인 캐비테이션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무서운 캐비테이션 현상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설계 비법 5가지를 공개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꿀팁들이니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튜터의 설명이 여러분의 학습에 큰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합격과 실무 능력을 항상 응원하며 저는 다음 강좌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